썬NL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85%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소했는지 좀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 보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2차 대문으로서 원가 회계는 인플레이션 주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 주장을 완화시킨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4,66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40원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5%뿐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이 시중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을까? 그러면 썬NL은 MDF 및 제제목, 그 다음에 생활용품 등의 포장재 중 플라스틱 펌프 디스펜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핸드 트리거 스프레이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연준 씨가 23.37%, 정호선 씨가 5.37%, 정호경 씨가 5.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3.7% 증가했어요. 근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7%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8%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율은 3.8% 하락을 했고요. 근데 운영비용은 2.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에서 1.02로 크게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9억 3,500만 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전년도 61억에 비해서는 무려 85%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원가 회계는 39억 원 이익이라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5억 원가량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란 게 이제 MDF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재를 가지고 만드는 합판유 뭐 이런 유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상승을 했을 텐데 효과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규모상 회사는 반기 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성분 명세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지고 스루풋 분석을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비공개했기 때문에 전년도 가공 비율을 25% 선 정도 됐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봐서 가공 비율은 23%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9.4%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 운영비용은 2.3%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검증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연간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인건비 3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20년보다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6천만 원 선이고 전년도는 4천만 원. 1년 동안에 어떻게 2천만 원 선 정도 연봉을 크게 올려줬을까? 그러니까 2020년도가 너무 또 짜게 줬던 기업으로 봅니다. 이건 완전히 소기업 수준이거든요. 이런 월급을 받고서 물론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견딜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어쨌든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에 53% 정도 됐습니다. 전력비가 여기도 많이 나가네요. 26.6%가 증가했네요.
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에는 그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상반기는 일치하는데 전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현금이 62억 원 나갔는데 재고는 오히려 96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35억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 가감해 줘도 약 2억 원 돈이 어디서 날라왔다. 물리적 세계에서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추적할 단서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수사관이라면은 제가 뭘 어떻게 좀 이게 쫙그 단서를 추적을 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만은 실내에 앉아가지고 사업보고서 분석방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찾아내는 거죠.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추적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 걸 못하는 입장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제 그 현재 입장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재고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그 WCI 회전율은 2.3회전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수루푼율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일단 그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만 투명 가정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루푼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 요거는 가격이 인상이 됐더라도 원재료 가격보다 적게 올랐으면 하락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임팩트 미래가치 떨어졌고요. 수금 속도 뭐 개선된 거 없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느려졌습니다.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 21%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은 19% 인상된 거로 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는 원목의 그 매입 비중이 더 크겠죠. 그 요소라는 것은 인상 금액이 많더라도 구매 금액이 작으면은 크게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가중 평균을 한 매입 자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단순 평균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품도 가중 평균을 하면 더 바람직한데 내부적인 데이터 이 제품별 매출액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중 평균 가격은 제가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 인상에 비해서 제품 가격은 크게 반영을 더 못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83억 원 있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2억 원, 수익률은 3.2%, 전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14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가 되겠습니다. 50%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연말에 분명히 50%가 넘어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ROE 0.8%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FEM 최종 24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0.7%로 약간 내려갔고요. 이 정도면 대금 지급이 늦어질 필요가 없는데 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를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익잉여금률은 4.2%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이거를 그 판매 가격이나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34만 5,500원의 견적을 냈는데 깎여가지고 33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래도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더 이익이 난다. 왜 이렇게 이익이 나올 수 있냐? 재고가 2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맞법이면서도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안 팔려도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이익 때문에 계획보다도 이익은 더 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르프 쪽에서는 여기 뭐 위에 최저 제한가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한가는 이 31만 9,700원으로 스루프 쪽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1,870원 남는 건데, 계약이 이거 우리 순수하게 그 가격을 낸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 그런 게 이제 31만 9천원이면 1,118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 최대 제한가로 낼 수 있으려면은 이 판매 가격을 좀 인상시켜서 스루프율이 32% 되게 1.9%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매출 재료 비율을 1.9% 요게 이제 상응하는 거죠. 그러면 한 32만 8천 원에서 한 32만 5천 원 정도의 판매를 했으면은 좀 낙낙히 남는 건데, 이런 이제 판매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MDF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쉽게 이 최대 가격으로 제한하더라도 잘 맥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계약이 31만 9천 원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익을 더 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스르픈율은 그대로 30.1% 가져가는 대신 단지 하나 재고 회전율을 5회 전까지만 올려보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8.4% 증분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7만 2,410원에 판매한 꼴이 되고 영업이익은 15,500원, 계획보다 729%더 이익이 날 수 있는 거로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적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오히려 매출량을 더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빠르게 이 썬앤 아까 L 기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